아버지는 뭐 한 90, 서인동 거진 되도록 하여튼 지게를 계속 찌고 뭘 덜이 가면 낭클 해가지고 온다든가 그러면은 논둑 밭둑을 비면 소 줄라고 풀을 지고 온다든가. 시골에 농사 짓다가 시골에서 이장도고 하다가 그냥 서울에 낫다 해서 서울 왔어. 이제 서울 온 게 더 져버리네. 시골보다 더 져. 시골에는 겨울에는 지게 안 진디. 여기서는 1년 12달 지게만 짓고 있으니. 이걸로 해서 다 고등학교, 응? 높은 학교 다 가르쳤으니까 뭐가 되든 되겠지.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것뿐이야.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두 어깨로 버텨낸 삶의 무게.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그만의 지게가 있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들판마다 아라리 푸른 이삭으로 연글었다. 보기만 보아도 배가 불러오는 가을 전답. 추수를 앞둔 이 논의 주인은 손아기 씨 부자다. 아버지 여기 비었네. 부자가 함께 꼴을 베러 나선 길. 쉬시라는데도 아버지는 굳이 낫을 들고 따라오셨다. 아버지는 올해 101살, 재작년에 100수를 넘기셨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역시 올해 77이다. 아버지는 농사일 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꼴 베는 것까지도 직접 챙겨야 성이 풀리시는 분이다. 농사꾼은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버지의 평생 철칙이기도 했다. 소 죽을라고 소. 이가도 좀 소가 잘 먹어. 그래 무슨 잎이면 약을 쳤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약을 안 쳤을 있게로 비다가 이제 소를 주는 거다. 부자의 하루는 분주하다. 벼농사에 고추농사, 거기에 집 앞 우양간에서 키우는 소 17마리까지 이 모든 걸 부자 둘이서 다 하고 있다. 장국씨, 아유, 송아지 때 뭐 보면 뭐 희한하지 저. 조금 들어라. 병호 씨는 아버지가 24세 처음 본 아들이다. 올해 77의 장남은 군대를 다녀온 그 몇 년만 빼고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그건 뭐로? 동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에도 그는 고향에 남아 아버지를 모셨다. 출장을 와야 되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남의 집 농사를 지어주며 돈벌이를 시작했다. 그렇게 키워낸 자식이 모두 6남매. 아버지는 평생 어깨에서 지게를 내려놓지 못했다. 아버지는 뭐 내가 모를 때는 또 명 지게 지시지만 내가 철 알고 붙으면 지게를 계속 지고 한 90, 서인동 거진 되도록 하여튼 지게를 계속 지고 뭘 덜이 가면 낭클 해가지고 온다든가 그러면은 논둑 밭둑을 비면 소 줄라고 풀을 지고 온다든가 계속 지게를 지고 댕가 연세 만에 자꾸 지게 지고 댕기 거북하고 이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한 10년 전에 그때 그러면 지게를 부사쳤어. 부사가지고 벽에
떼버렸어. 이거 우리 불 때는 먹여다. 아들에게 지게는 소처럼 일만 하던 아버지의 고단한 일상이었고 쉼 없이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지게를 부숴버린 며칠 뒤 아버지는 어디선가 또 지게를 구해왔다. 아버지가 지게 지는 건 싫다 하면서도 병호 씨는 오늘 고추밭으로 가는 길에 지게를 짊어지고 나섰다. 가난한 집 장남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내가 6살부터 지게 졌는데. 6살 저기 아이가 어떻게 지게를 질 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지게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전에는 전부 지게를 다 지기 때문에 지게를 아주 조그만한 게 그만 한 10살만 되면 지게 다 가지고 있어. 그때는 이 농촌에는. 지금 지고 있는 이 지게는 20살 때 직접 손으로 만든 6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것이다. 옛날에는 눈만 뜨면 저걸 지고 가야 되는 거라. 뭐를 지고 온다든가 갈 때 뭘 지고 간다든가 걸음을 지고 간다든가 뭐 계속 덩어리 꽃부터 따라다니지 저 지게는. 근데 한 20살 됐을 때는 뭐 눈만 떨어지면 꼭 가위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게 이랬었다니까. 저기 자가용이래 자가용. 옷에 자가용 어디 가면 안 끌고 가는 사람 있어? 지긋지긋해질만도 하련만 아직도 일을 나설 때면은 지게가 제일 편하다. 그 책임과 무게에 익숙해진 것이다. 우리 뭐 한 30대 뭐 40대 이때 될 때는 이 덩어리 구덕살이 베기가지고 궁 뒤에 가면 지게가 하도 대기가지고 구덕살이 베겼다니까. 그래서 이걸 달아놓잖아. 이걸 달아놔도 구덕살이 베긴다니까. 내 지게 이거는 키 작으니 지도 못해요. 그 내한테 맞춰가지고 지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키 작으니 끌리가지고 지도 못한다. 병호 씨가 고추밭에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 역시 쉬엄쉬엄 길을 나섰다. 집에서 멀지 않은 배추 모종밭. 어제 심어둔 모종을 다시 한번 단단히 손봐야 했다. 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내 땅에 흙을 만지면 마음이 더없이 편했다.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했던 시절, 지게를 진다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 가장으로서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밥이라든지 뭐 먹는 게 뭐가 제일 좋은가 그걸 아는가? 뭐가 제일 좋은가? 고기가 제일 좋은가? 뭐 밥이 제일 좋은가 뭐예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지. 예. 자네 공부를 뭐 어느 쯤 했는가? 대학을 나왔는가? 예. 대학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오던가? 예, 안 나오는데요. 어? 버리죽이 좋다 이래 죽이 좋다 이런 거라. 어째 그러나 배고플 때 먹는 게 그게 제일 맛이 좋다 이래. 그래가지고 버리죽이 좋다. 예전에는 죽도 많이 끓여 먹고 굶기도 많이 굶고 가위 나물도 뜯어 먹고 송구도 산에서 송구 삐끼가지고 그것도 먹고 때라고 이우고 이래 지냈어.
그날 하루를 넘기기 위해 살아오던 시간이 지나고 배고픔의 걱정에서 벗어나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일본 시대세. 응. 아이고 하나 댕기면 그 집에 잘 산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쓰게 돈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하가 이제 시험을 치기다. 그래가지고 가라서도 못하고 못 가지 말아서도 못하고. 70년 전 그 일을 어제 일처럼 아직도 오롯이 가슴에 품은 아버지. 가난은 그렇게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회환과 상처를 남겼다. 병우 씨는 아버지와 똑같이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야 그는 평생 지게를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의 삶은 아버지와 무섭도록 닮아 있었다. 그 전에 우리 좀하고 한때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일을 하시는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우리 6남매를 먹이 살리려고 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나도 아들을 한 6남매를 키워 보니까 자식들 먹이고 공부 시키고 하려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이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안 하면은 내 자식이 또 가난을 대를 받아 가지고서 더 가난하게 살도 모르는 이런 거 처지고. 그래서 참 아버지도 명 자식을 가난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 땅에서 누가 언제부터 지게를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지게는 전국의 산과 들, 바다와 시장, 그 어디에서나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반 도구였다. 그리고 지게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처럼 그 산악이 많고 그리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운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시장에다 팔려고 그러면 많은 짐들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뭐 화전민들이 그 뭐 숯을 갖다가 뭐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인의 그 일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가장 많이 담궜던 것이 지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도 지게는 만들어지고 있다.
조태식 씨는 3대째 지게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게 장인이다. 나무를 자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전부 손으로 이루어진다. Y자 모양의 나무를 골라 잘 깎아낸 다음 낫으로 훑어서 세세한 모양을 잡는다. 이렇게 지게를 만들어 온 시간만 40년째다. 아, 연구 많이 했죠. 이게 경북 쪽에다 이거 다 팔고 지역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그걸 물건도 모양도 보고 많이 연구를 해야지 이게 그냥 되는 일하고 똑같이. 전통 가구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지게를 만들 때는 못을 쓰지 않는다. 큰 뼈대 위에 4개의 가로쇠를 박을 때 나무로 이음새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지게는 그 원재료인 나무가 좋아야 한다. 아니, 좋은 지게는 저기죠. 이걸 미리 벼떠 놨다가 오래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안 쪄개지게 해가지고 금방은 대도 안 하고 한 몇 달 말려가지고서 바짝 마르고 가지가 제대로 생긴 거야지. 잘 됐어요 이제. 뼈대가 완성되면 지게 등받이인 등태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지게를 찾지 않는다. 간혹 농사를 막 시작하는 이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용으로 주문이 들어올 따름이다. 지금 그거 해갖고 먹고 살 것이? 딴 걸 해야지. 아버님 지게 만드는 거 별로세요? 별로지. 딴 거를 해야지 돈을 벌지. 이거 해갖고 벌겠어요? 그럼에도 조태식 씨는 이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12살 무렵 지게 만드는 걸 가르쳐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통태 지게 덩어리 저기 배기지 말라고 이게 되는 거지. 시비를 엮어갖고. 유난히 손기술이 좋았던 아버지는 그 솜씨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에게 지게는 아버지의 유산이다. 나는 아버지한테 공부는 돈 없어서 안 가르쳐줬지만 이 지게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도 팔로 댕기다 보면 또 비싸게 준다 그러면 또 기분이 나지. 그래도 물려준 걸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만드는 거 시골서도 팔로 댕기는 것만 나무 같은 거 팔로 댕기는 것만 배웠으면 못 쪼개 하는 건데 이걸 만드는 걸 나무 파는 것보다 이 지게 파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오늘날 써먹고 라니까 그거 좋은 거 배운 거지 뭐 그거. 조태식 씨의 아들은 이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그도 서운하긴 하지만 아들에게 가업을 이으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아들 세대에게 지게란 이미 잊혀진 물건인 것이다. 지게꾼이라면 아주 지게지는 데는 간단해 보이지만 지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자칫 이음새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게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 어른이 쓰는 지게를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좋게 3, 4일. 크기가 작은 어린이용 지게의 경우는 이틀이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른이 짓는 거고 요건 저기 어렸을 때 우리가 한 16살, 5살, 15살 정도 그때 이거 짊어지는 그 저기고 그러고 요건 뭐 12살, 10살 요때 이걸 저 짊어지고 일하러 다니고 그런 거죠. 다 어린 나이에도
배단도 지고 다니고 여기다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짊어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 시골서 저기 하는 사람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지게다 지고 다니면 이랬지 시골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 5, 6세가 되면 아버지는 지게를 만들어주곤 했다. 하나라도 일손을 보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훗날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의 무게와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과거에는 그 농촌 사회에서 식구가 5이면은 5틀에 이런 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게는 하나의 산에 가서 단순히 나무만 하는 그런 그 운반 도구가 아니라 그에게 애기 지게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그 아이가 그야말로 성인식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통과 의례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는 나무를 해옴으로써 하나의 사회에 공헌을 하고 정말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모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가을 설악산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임기종 씨다. 와, 아저씨 이거 할 줄 알아요? 예. 자꾸 한 밀어줄까요? 아니 돼요. 진짜. 와, 그래 올라가기라. 예. 그는 여러 산장을 돌며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명 설악산 지게꾼이다. 주문에 따라 하루 4번에서 많게는 15번까지 설악산을 오르내린다. 키 157cm, 몸무게 58kg. 외사완 체격의 그가 한 번에 옮기는 짐의 무게는 80에서 130kg이다. 다 올리지 뭐 냉장고부터 가스부터 뭐 술, 필수품 다 올리지 뭐. 지게를 운반 안 했으면 다른 수단을 옮길 수가 없어요. 지게를 다 올려요. 냉장고 120kg 나가요. 120kg, 130kg. 그 다 내가 올리는 그 밑에도 내가 다 올리고. 어떻게 이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지게의 형태에 있다. 우리나라 지게 모양은 대체로 A자형. 지게의 윗부분은 좁고 아랫부분은 넓다. 이 A자형이야말로 무게를 감당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이다. 영어 사진에도 지금 A-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지게는 A-프레임으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A-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게가 고유하죠. 예, 중국도 약간의 지게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형이 A자형의 지게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사하듯이 우리 지게는 그야말로 고유한 생활수단으로서 삼았던 운반의 기구, 정의 기구, 또 우리의 정말로 생활을 책임졌던 도구가 아니었는가. 실제 똑같은 무게의 물건을 운반한다고 했을 때 손, 머리, 어깨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게를 사용할 때 가장 힘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 중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등하고 허리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게가 다른 그 물건을 운반하는 팔이라든가 어깨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뭐 머리의 인대라든가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갖고 같은
무게를 운반할 수 있는 거죠. 지게의 효율성이 인식되면서 농사에 활용되던 지게는 점차 다양한 용도로 확대되었다. 좁고 가파른 길이 많았던 한국에서 지게는 가장 유용한 운반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게의 그런 특성은 한국 전쟁 당시에도 적극 활용되었다. 지게를 이용해 최전선까지 탄약과 보급물자를 날랐던 이들, 그들은 지게 부대라 불렸다.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뭐 실탄, 전사자 뭐 안 날른 거 없습니다. 지게로. 주로 탄약, 고지에 탄약을 주로 더 날르고 미군들이니까 이제 시레이션 5m 간격으로 다 여기 허리에다 전선으로 끈을 메고 올라갔어요. 그럼 포탄이 떨어져 하나 둘만 죽어라 이거지. 그게 전쟁의 원칙이니까. 그러면 올라가는데 뭐 울고 뭐 그냥 악쓰고 여하튼 올라가라니까. 그래 나도 솔직히 나중에 그 책자에도 전선한테 몇 번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지게 부대원들의 수만도 2,064명. 민간인 노무자로 참여했던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참전 군인으로 신분이 격상됐다. 그들의 지게는 나라를 지킨 방패였다.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에게 지게는 생활의 도구다. 그는 하루 10시간 가까이 지게를 진다. 이렇게 지게 배달 한 번에 받는 돈은 8,000원. 같이 일하던 지게꾼들이 모두 떠났지만 그는 이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아직 그와 그의 지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맙죠, 우리는. 보시다시피 모든 일은 짐이 지게로 올라와야 되니까 차편이 없고, 그러니까 장사에 필요한 물건 모든 게 다 저 양반이 저 올려줘야지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지. 전남 완도에서 배로 1시간. 서완도는 인구 2,800여 명의 작은 섬이다. 전복 양식이 시작되면서 섬 주민 대부분이 바닷일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고개를 넘어 섬 건너편을 오가야 했다. 그 험난한 고갯길을 같이 다녔던 것이 바로 지게다. 아이고 숨이 그냥 꼴딱 넘어왔다가 그냥 막 숨이 왔다 갔다 해야 힘들어서 그 고개 이고 댕기니까. 저 잔둥뼈지라지 장이. 저 잔둥. 그 밑에서 미나리 우게 거기가 논 있었는데 거기서 이 저 잔둥이로 저 얼려 지게로. 그러니까 이 내리고 우와 이거 내가 참 그놈에 내가 걸던 잡고 이만데. 노예 생활도 그런 노예 생활 했었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 했어요. 진짜 그 하루면 몇 번씩 그 짐을 한 150kg 정도는 펭귄 졌을 거야. 아마 120kg에서 150kg 정도 쥐고 매일 아침 새벽부터 그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해발 300여 미터에 불과한 작은 고개. 하지만 그 고개에는 깔딱고개라는 험한 이름이 붙어 있다. 지게를 지고 가다 깔딱 숨이 넘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완도 이장 이영애 씨 부부 역시 젊은 시절 이 고개를 넘나들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포장도 되지 않은 산길을 어깨엔 지게를 메고 손에는 소고삐를 쥐고 넘어야 했다. 올라갈 때는 어깨에 진 무게 때문에, 내려올 때는 또 미끄러운 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어이구 지갑다. 어이구. 방금 여기 언론 여기 밑에다가 그 미끄러운 데는 옛날에 저 지게에다가 쟁기지고 석 굽고 이 논가리 갈 때 미끄러져가 소가 다 엎을 때가 있고 내려올 때는 더더욱 소가 미끄러져갖고 많이 자빠질 수도 있어.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짓다가 말 옛날에 먹고 살랍게.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지갯길을 다니는 것이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아마 해내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내 자식을 위한 일이기에 부부는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 지갯길을 따라 고개 정상에 서면 그 고단했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래도 갓파른 이 고갯길과 지게야말로 자식을 키워낸 1등 공신이었다. 지금은 아마 공으로 무엇을 주면서 저 옛날에 농사 그 짓던 논에서 갖다 먹으라면 가지러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만큼 힘들었어요. 손 사람 노력으로 했으니까. 뭐 기계 장비도 없고 또 운반된 차량이나 뭐 리아카 같은 것도 없고 순 어른들 등으로 저 올려서 했으니까 엄청 고생이었죠. 자녀들이 이걸 아나요? 글쎄요, 우리 애기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는 애기들한테 힘들다 얘기 안 해요. 어렵다 힘들다 그 얘기 안 해요. 나 혼자 겪어야 할 뭐랄까 그 고민을 자식들까지는 겪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식들은 마음 편하게 그저 해주고. 지금은 섬을 돌아가는 순환도로가 생겨나 이 깔딱고개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길이 뚫리고 차가 들어서면서 지게도 사라졌다. (60년대) 우리 사회에는 근대화의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자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의 모습이 달라졌고 지게는 점차 그 모습을 감추었다. 길이 넓어졌으니 더 이상 지게 질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밤 10시, 온 도시가 잠들기 시작하는 이 무렵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도매시장의 가게까지 날라다주는 일. 주 기업 씨는 평화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지게꾼이다. 가고. 한 번에 지고 가는 짐의 무게는 60에서 80kg 사이. 이렇게 3층 높이 상가를 한 번 오가고 받는 돈은 2,000원이다. 하루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30-40번까지 계단을 오르내린다. 아이고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에 땀 났네. 시골에 농사 짓다가 시골에서 이장 돌고 하다 그냥 서울에 낫다 해서 서울 왔어. 서울 온 게 그렇지 빚이 없으니 살았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계속 1년 짓고 나면 농사 짓고 또 빚 없고 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그것도 아닌 거야. 시골에서도 지게 많이 지셨어요? 겁나 졌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지게 아니면 다 할 수 없지. 그는 이 일을 위해 20여 년 전 특별히 지게를 만들었다. 그의 지게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다리는 짧아지고 짐을 많이 지기 위해 등받이는 길고 높아졌다. 짐을 많이 실을 때
기어로 많이 실을 때는 빼고 실어. 여기다가 그 높이 짐 실 때는 이거 빼고 이거 싹 돼요. 이거 이제 평사시는 딱 잡아놓고. 이건 누가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한 30년 전인 게 그 선배들이 했지. 자. 밤 12시. 본격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이다. 평화시장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대략 35명. 적게는 40 중반부터 많게는 70이 넘는 사람까지 있다. 나이는 달라도 이들의 경력은 평균 20년. 그만큼 오래 지게를 져왔다. 가끔 초보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관둘 때가 많다. 지게를 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일 아니야. 그냥 전정. 예? 전정 같아. 한참 물고 나올 때. 아이고 좋아. 사무실에 끝나면 끝났다고 말하지라고. 잠깐만요. 이러다 하는 소리야. 이들이 지게를 지게 된 사연도 제각각이다. 다른 장사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한 사람이 있어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해먹는 거지. 들어봐요. 들고 계단 3층씩 올라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어디 가도 못 오고 여기 관둬봐야 뭐 지기도 안 되고 그렇지 뭐. 새벽 2시를 넘어서자 시장엔 찻소리가 끊겼다. 이럴 땐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한때 평화시장엔 동이 타오는 새벽까지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때가 있었다. 바쁘지. 참 한마디로 옛날에는 바빠갖고 우리가 더 처리를 못 할 때가 많았었지. 지금 여기 상가도 1층에도 지금 한 70 몇 가게가 지금 전 부자재 돼버렸어. 옷가게가 부자재로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에서도 못 내고 밖에 안 그래갖고 쫓겨나가. 안녕 안녕 서울이가 안녕. 자, 우리도 이제 물건 오기 때 다쳤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온다. 한 해 한 해 어깨 위에서 느껴지는 짐의 무게가 다르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그 무게를 견딘다. 남한테 비단지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얘들 밥 안 굶기고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내 나름대로 그래도 지기질해 갖고 빚도 다 갚고 집은 크지 않지만은 집 한 두 개 사고 예, 먹고 살고 해요. 저 이제 자식들 이제 요즘 큰아들이 35살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9월달에 딸 결혼식 받아놓고 그래서 여기 와서 몸으로 걸어서 내 몸으로 다 그러도 살아나간 거예요. 몸으로 살아낸 땀의 역사. 그 역사를 이 지게가 함께 해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변하는 대도시 서울에서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가 있다. 한남동 일대 골목을 누비는 연탄 트럭.
그 트럭의 주인은 이충홍 씨다. 이충홍 씨의 트럭이 골목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곳 산동네에 가을이 찾아온 것이다. 전기와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되었다지만 서울엔 여전히 연탄을 찾는 이들이 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배달에는 천상지게를 져야 한다. 지게가 없었다면 아마 연탄 배달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니 이런 골목이 어디 있어요? 서울 시내가. 여기 오래됐나 봐요, 저기. 예. 그는 전 용산구를 통틀어 유일하게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그의 배달 구역은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산동네. 이 동네는 사람 한 명도 간신히 지나갈까 말까한 좁은 골목들로 연결돼 있다. 비탈길을 따라 얼기설기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이곳 토박이가 아니고서는 주소만 가지고 집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다. 연탄을 주문하는 고객들 역시 수십 년째 단골들이다. 이제는 이름만 듣고서도 집을 척척 찾아간다. 그렇지, 지금은 소리. 한 대여섯 집 되는데 여기도 다섯 여섯 집 지게로 운반해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어디 차길이 나와. 그래서 적은 차 그냥 가지고 있는 거요. 그것도 한 20년 되었어. 20년 된 작은 트럭과 지게 하나, 그리고 아픈 곳 없이 성한 몸. 이것이 그의 미천이었다. 하지마, 음료수 한 잔씩 주시오. 음료수 한 잔. 이충홍 씨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아온 한남동 토박이다. 이웃 주민들에게 그는 연탄 배달부가 아닌 흔히 아버지로 불린다. 다 입력이 돼 이게. 네. 지금은 하도 좋아서. 여기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가족같이 50. 네, 다 가족같이. 그래요. 물어봐. 그래요, 정말로. 50년 되셨어요? 나 여기는 한 50년 됐고. 난 53년. 저 집도 53년. 이 본토백이들이요? 저희도 연탄 떼요. 지금도. 안채는 보이라 떼고 바깥채는 연탄 떼요. 근데 이 양반 없으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니까 부러워해. 늘 동네 연탄 공장 연탄집 있다고. 좋은 세월 다 흘러가고 지금 이제 백발이 현이. 우리 아버지는 머리 흐연 안 해도 되잖아. 네. 어느 연탄재로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맞아. 아니 오늘 또 쓱 바르고 얼굴만 싹 씻고 나가면 되잖아. 오늘 또 연탄 공장에 가서 모자가 또 연신 쏟아지는 땀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땀에 그냥 젖어가지고. 어수선한 세간들에서는 안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따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갖다 드릴게. 예? 작년하고 똑같이 드려. 나 그냥 이것은 하나 남지도 않아. 쏟아낸 땀으로 소금꽃이 핀 옷, 미처 빨지 못한 옷을 다시 입어야 하는 오늘. 아내의 빈자리는 유독 크다. 집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집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 언제쯤에요?
한 5, 6년 됐습니다. 힘이 드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병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갔어.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그의 일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기름보일러 대신 다시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름 떼겠어요? 연탄 한 장의 가격은 500원 남짓. 그에게 남는 돈은 한 장에 100원이 채 안 된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배달지를 쉬지 않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다. 쪼를 마시는 것보다 같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정을 또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같은 정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또 갖다 주면 고맙다고 따뜻하게 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몸만큼 살았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은 채로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소나기 할아버지는 성묘길에 나섰다. 매년 올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이겠거니 싶은 길. 그거 나가자. 짐승들이 다닌다. 짐승들은 뭐 그렇게 하려고. 소나기 할아버지의 아버지 역시 가난한 농사꾼이었다.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은 더 애틋해진다. 생각나는 것이 부모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뭐 어렵게 살아가지고 몸잡 사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지. 나물죽 먹고 남한 어른들 전부 지금같이 좋은 시절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아들은 억울하고 또 미안하다. 부모가 그 밥을 다 잡사도 흰차를 먹는데 너들 배고프지? 형님 한 숟가락, 나 한 숟가락 이래 떠준단 말이야. 하나 먹어라. 내가 시방 밥을 들고 있으면 안 먹다가나 안 먹다가도 생각을 안 날 리가 없습니다. 시방 내가 이렇게 잘 먹을 때 부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로 그런 생각이 안 저는 납니다. 자식이 헤아린들
부모의 마음에 어찌 가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도 70이 넘은 자식을 옆에 두고도 아버지는 오늘 그의 아버지가 그립다. 자식을 위해 눈물로 짊어져야 했다. 어깨에 천근만근 무게가 내려앉아도 견뎌내야 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온 그들은 아버지였다.